자, 2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보면 우리가 지금 그냥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용 정리 잠깐만 좀 할게요. 자, 지금 문제가 요 수열의 극한이 3으로 수렴할 때 얘 구하슈가 문제야. 시험장에서 그냥 정답만 쓰고 넘어갈 거였다면, 그랬더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겠니? 분모가 n에 대한 2차니까 분자도 n에 대한 2차여야 되고, 분모는 n의 2차의 개수가 1인데 3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분자도 n에 관한 2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어야 되겠어? 3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분자의 놈이 3n제곱 이렇게 갔어야 돼. 그러니까 요 an이 어떻게 생겼다? 2분의 3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겼다라고 잡아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야. 맞니? an이 이렇게 생겼으면 전개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3인 그러한 2차식이 될 테니까 3으로 수렴했을 거고, 그 a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정답은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가 몇 번 많이 수업을 했지만 이렇게 문제 풀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 수열, 요 통째의 수열이 3으로 수렴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bn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의 극한이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네가 bn이고 이 식을 a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양변 분모 곱하고 앞에 있는 식으로 나눠서 an은 2n 플러스 3분의 n제곱 곱하기 bn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요 a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어야지. 그래서 너는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3n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는 여기다가 n배 한 거니까 분모에다가는 2n 플러스 3이 추가가 됐을 것이고, 분자는 n배가 추가돼서 n세제곱의 b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때 요 bn이라고 하는 것은 몇으로 수렴한다는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3이라는 상수 취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분자와 분모의 최고 차수가 몇 차로 갔기 때문에 3차로 갔기 때문에 그것의 최고 차수의 개수만 비교해서 분자는 3이 살 것이고 분모에서는 6이 살아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은 쓰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답만 쓰고 넘어갈 거라면 수학적 개념에 상관없이 그냥 an을 잡아놓고 대입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수학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 놈을 통째로 치환하여 수렴하는 상수값이다 라고 바꾸신 뒤 모양 바꿔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후자를 저는 권장하겠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뭐랄까 좀 친절했죠? 그치? 만약에 보기에 정답이 몇이 있었더라면, 보기에 2가 있었더라면 엄청 많이 틀렸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긴 일반항의 극한이 수렴하려면 자연수 K는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야. 그럼 우리는 케이스를 총 몇 가지로 구별하셔야 돼요?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3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커. 누구보다? 얘보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K제곱 플러스 9가 누구보다? 3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럼 네가 더 큰 거니까 분모의 너와 분자의 너와 분모의 너가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하면서 K제곱 플러스 9랑 10K가 같다. 요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식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이니까 k가 몇과 몇인데? 1과 9인데 위의 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k값 몇? 9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시요. 케이스 2번. 분자의 미신 k제곱 플러스 9와 30 중에서는 k가 30이 더 크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더 큰 거니까 너와 너가 같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하면서 10k와 30이 같은 상태. 그럼 10k와 30이 같아야 되니까 k가 3인데 이것이 위의 식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k가 3.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답 2개 쓰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주 관대하게 보기 2가 없죠. 2개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수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으로?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즉 밑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k제곱 플러스 9와 10k 중에서도 10k가 더 크고 30과 10k 중에서도 10k가 더 큰 경우, 이러하면 그냥 분모의 밑이 더 크니까 0으로 수렴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세 번째 경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으니까 k가 1과 9 사이가 됐을 거고, 그러하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k가 3보다 커야 되겠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k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니까 자연수 k는 4부터 8까지 이렇게 5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개, 2개 더해서 정답은 4번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진 식의 극한 구하시오가 문제고, 주어진 식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알거나 n제곱 더하기 1분의 an을 알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사실 우리 이거 화요일날 모의고사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뭐 항상 나오는 문제고, 너는 합이니까 결국 SN에서 SM-1을 빼서 일반항을 결정하자. 그리고 극한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초항 확인은 구태여 필요가 없죠. 원래는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에는 항상 초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극한이기 때문에 굳이 초항 확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SN에서 SM-1 빼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죠? 요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럼 요 일반항은 보나마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요 n제곱의 개수, 얘가 뭘 의미하죠? n제곱의 개수가 공차 절반 2배 공차를 2로 나눈 것 같은 거죠. 그럼 너의 몇 배 한 것이? 2배 한 것이 공차가 된다. 맞아요? SN에서 SM- 빼고 이거 애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합이 그렇게 보나마나 했겠지. 야, 합이 2차식이면 보나마나 등차 수열이잖아. 초항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n제곱의 개수의 2배 한 거, 즉 공차가 몇이 된다? 4가 된다. 주어진 식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작성되겠어요? 4n 초항이 1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겠죠? 얘가 뭐와 같다? 너의 일반항 n 플러스 1분의 an-n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너에 의하여 an은 분모 곱하시고 n-n제곱 넘어가면 되겠죠? 분모 곱하시면 4n제곱이니까 넘어가면 5n제곱 곱하면 4n에 마이너스 3n이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 an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결정이 되죠? 요 an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n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수 2차로 갔죠? 그래서 몇으로? 5로 수렴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27번입니다. 많이 틀렸고요.
집중을 좀 한번 해보면 지금 요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다음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n개가 되려면 근 x는 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an을 결정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험 범위 자체가 수열의 극한이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몰라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사인 그래프부터 그렸겠지. 너의 주기는 이 파이를 너로 나눈 거와 같으니까 몇이 되는 거야? 주기가 2an짜리 그런 사인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그럼 사인 그래프 조금 그려볼게요.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주기가 2an이고 자, 두 세트만 하겠습니다. 한 세트만 더 할까요? 6an까지. 그래서 5, 3, 1. 그럼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 뭐 그래프 뭐 이상하게 그린 건 크게 관계없죠. 자, 다음과 같은 사인 그래프가 있었을 때 y 이퀄 1과의 교점, 그게 근이잖아. 그럼 근이 되는 건 너예요. a1. 여기가 몇이죠? 2분의 a1, an. 근이 되는 건 너예요. 여기가 몇이죠? 2분의 5an인가? 근이 되는 건 얘예요. 2분의 9an. 얘네들이 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러한 근들을 0부터 3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3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딱 잘랐을 때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돼? 2n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잘 보세요. 첫 번째 근 어떻게 생겼죠? 두 번째 근 어떻게 생겼지? 세 번째 근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면 n번째 근은 어떻게 생겼게 생각을 해보자. n번째 근은 어떻게 생겼어? 2분의 분자를, 여기 an이 될 거고 분자를 봤더니 1, 5, 9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4입니다. 그래서 4n 초항이 1이죠. 빼기 3. 이렇게 생긴 n번째 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근은 n자리에 n 플러스 1는 거죠. 다 한 번만 더. 여기 n 플러스 1번째 근. n 플러스 1번째 근은 n자리에 n 플러스 1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4n 플러스 1 an.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지는 않죠. 그쵸? 여기까지가 n 플러스 1번째 근이야. 그러면 2n번째 근. 2n번째 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2n번째 근은 n자리에 2n 집어넣은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8n 마이너스 3의 an.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동의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2n 플러스 1번째 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근들의 차이는 분자에서 4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분자에다가 4만 더해 주시면 2분의 8n 더하기 1의 an. 얘가 2n 플러스 n번째 근이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나는 0부터 3까지 잘랐을 때 근을 몇 개 취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얘까지 근으로 가지고 싶은 거지. 그럼 3으로 잘랐을 때, 3을 잘랐을 때 얘를 가지면 돼, 안 돼? 얘가 3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위치가 3이면 얘를 갖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3보다 어떠셔야 돼? 작아야 되겠죠? 얘는 몇이어도 돼? 3이어도 되는 거지. 어차피 3이라는 위치는 취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3보다 뭐 하시면 돼요?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8n-3의 an은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3으로 잘랐을 때 얘까지 2n번째 근인 얘까지 가졌을 테니까. 그리고 2분의 8n 더하기 1 an 얘는 3이어도 되고 3보다 크면 돼. 다음 번째 항인 너는. 요렇게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요? 그럼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쓰고 봤더니 연립부등식이죠. 그래서 너는 요쪽 풀고 요쪽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 물결부터 풀어주면 2배에서 나누면 an은 8n 마이너스 3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이 풀렸을 거고요. 요 밑줄 부등식 풀어주면 an은 8n 플러스 1분의 6 이상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an은 8n 더하기 1분의 6 이상이고 8n 마이너스 3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an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다가 몇 배 해서 n배 할 거죠? n배, n배. n배에서 극한 때릴 거니까 너 극한 때리나 너 극한 때리나 당연히 결과값이 같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4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1학기 중간고사 내신에서도 수열의 극한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 쓰는 거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습이 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8번 미적분 28번 정도 되니까 조금 쫄렸는데 쫄지 마요. 연습한 만큼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fx는 이런 3차 함수래요. 자, 여러분 fx가 단순히 이런 3차 함수예요? 아니죠? 이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죠? 원점 대칭 기함수네. 확인했죠? 넘어갑니다. 예, 기함수예요, 기함수.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맨날 보는 함수 나왔어요. 맨날 보는 함수. 그래서 요 gx 처리부터 합시다. 차수 통일 시켜놓고 했어요. 자, 문제 풀게요. 자, 그럼 미세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었겠죠? 천천히 나눌게. 첫 번째. x가 1보다 크면 누가 대장이야? x의 2n제곱이 대장이지? 그러니까 gx는 2배의 x제곱. 두 번째, x가 1이에요. 차근차근. 그럼 g1은 분모가 111 3분의 분자가 11이니까 3 더하기 f1 이렇게 됐겠지 뭐. 그쵸? 차근차근. 세 번째, x가 뿔마 1 사이에 있으면 너도 모두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gx는 fx 얘만 남았겠다. 네 번째, 얘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포인트예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gx는 1보다 클 때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2x제곱.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요 gx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된다 라고 써있죠. 모든 x에 대해서 정의된다고. 그러니까 x가 몇일 때조차도 마이너스 1일 때조차도 정의가 된다고. 우리 이거 에센셜 영상 보시면 그때도 설명을 했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보통 뭐합니까? 진동 발산하죠. 뭐 때문에? 2n제곱은 상관이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몇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있으니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이너스 1에서도 정의된다는 건 얘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만 그 두 개의 결과값이 뭐 했다? 같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정의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로 나누든 안 나누든 x의 2n제곱과 x제곱은 무조건 몇이야?
1이 되겠죠? 이때 요 놈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분모는 몇이 되죠? G-1은 분모가 3분의 분자가 여기까지는 2고 1이니까 3. 그래서 3 플러스 F-1이 될 것이고. 맞아요? 다시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G-1은 분모가 1분의로 변했겠죠? 얘는 항상 1인데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1이라 가정했으니까. 그럼 얘가 1이면 2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F-1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두 개의 결과값을 뭐하다? 지금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야 존재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두 개씩 정리해주면 곱하면 3 플러스 3F-1이 곱하면 3 플러스 F-1이 되겠죠? 그래서 F-1이 몇이다? 0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요. F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기함수라고요. 그러면 F1도 몇이 되겠어요? fx가 무슨 함수라고요? 기함수라고요. 그럼 F0도 몇이 되겠어요? 0.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거에 맞춰서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x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2x 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중에서도 양 끝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함수값 2였겠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얘였잖아. 근데 우리 F1이 몇이었어? 0이었잖아. 그러니까 몇을 지나는 거야? 1.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거잖아, 요거. 근데 f-1이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얘도 몇이야?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 뿔마 1 사이에서는 뭘 쓰겠대? fx를 쓰겠다고. 근데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기함수 3차 함수인 거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중인 겁니다. 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gx를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gx는 y = k라는 직선, 상수함수 직선과의 교점이 한 개인 경우에 k 값이 몇 개로 존재한대? 하나 존재한대, 하나. 문제에서 요 y =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자연수 k가. 여기까지 돼? 그럼 자연수 k가 존재하려면 잘 보세요. 만약에 fx라는 그래프가 요 안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y = k를 그었을 때의 교점은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k는 문제를 보니 무슨 수라고 했고 자연수라고 했고 실제로 다음 위치에 존재했다면 1보다 뭐 했겠어? 작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함수인 fx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과연 어떻게 생겼어야 자연수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네, 여기는 빵꾸 뚫어져 있고 요렇게 빵꾸 요렇게 뚫려져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 y = k가 y = 2가 돼서 다음과 같이 생겨야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수 k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 그러니까 요 fx의 극대값이 몇이 되게? 2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그 얘기는 극소값이 몇이 되게?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기함수죠? x절편 하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는 비율관계에 의해서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f 함수에다가 루트 3분의 1 집어넣으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f 루트 3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 하나 쓸 수가 있고요. F1이 0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F1 즉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fx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두 개 연립해 주시면 요 f 루트 3분의 1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fx가 몇이 됩니까? 3루트 3 x 세제곱 마이너스 3루트 3x 이렇게 fx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fx 완성하셔서 g-2분의 1과 g2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럼 g2는 범위가 여기네. 요 2차 함수의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g2는 2차 함수가 2x 제곱이었지? 2의 x 제곱. 그래서 8.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범위가 3차 함수네. 3차 함수. 그래서 너는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두 개 곱하셔서 정답은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우리 배운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다만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 1일 경우에도 정의되려면 양수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에 결과값이 같아야 정의가 된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발산해서 표현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이요. 자, 일단 항상 했던 말이지만 도형 나와 있으면 새롭게 그리면서 문제에서 표현해준 힌트들은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꼭.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n이래. 그러면 반지름 전부 다 표기합시다. 얘네들은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 요 길이는 2랍니다. 표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BD 대 ED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 루트 2대 1이죠. 그래서 얘를 루트 2K, K. 요 정도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 정도 쓰면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쵸? 자, 이때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문제에서 각 A의 크기를 몇 등분? 2등분을 해서 그었더니 어디에 맞닿는다? D에 이렇게 맞닿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2등분 됐고 마치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써야 되나? 라고 그 순간에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못 쓰죠?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걸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 각이 같다며.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요 각이 몇인 거야? 2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인 거예요? 2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요렇게까지 되어 있는 중인 거죠. 요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가 몇인 거야?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요 삼각형 CAB에 의하여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이때 파이 마이너스 4세타는 원위의 점 A와 B에 대한 원주각, 중심각이죠. 그럼 원주각의 크기 그거의 절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원주각이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너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요 정도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자, 따라오세요. 삼각형 ABD 삼각형.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 삼각형에 의해서 어느 각을? 요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세타랑 2세타랑 파란 거랑 너랑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되니까? 파이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다 표현하는 거야. 그럼 세 개 싹 더하시면 몇이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죠. 그러니까 요 각 크기 하나가 몇이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겨 먹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또한 잘 따라오세요. 삼각형 CBD 삼각형 따라왔나요? 집중해 주세요. 삼각형 CBD 삼각형 봤나요? 그럼 요 NN으로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면 두 개 더하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요 각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네, 여기가 2세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CD와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AB는 어때야 되는 거야? 네, 평행했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어딜 보더라도 평행하다는 말이 없잖아. 이걸 통해서 억각에 의해서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각 그냥 다 쓸게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각의 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야 되니까 요 각의 크기는 당연히 몇이겠어요? 네, 세타가 되겠죠. 얘랑 평행하니까 억각에 의해서. 여기까지 다 이해가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걸 표현할 수 있었으면 거의 다 문제 푼 겁니다. 다 이해가니?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갈게요. 자, 그러면 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 K를 N에 관해서 표현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은 CAB 삼각형이지. CAB 삼각형.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2고 선분 CA의 길이가 N이고 요 각의 크기가 2세타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수선 내리면 AH의 길이가 1이 되겠죠? 그럼 이것에 의해서 코사인 2세타가 몇이다? n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첫 번째 삼각형 가지고 요거 사실 찾아낸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CBD 삼각형. 그럼 CBD 삼각형 일단 또 그려보면 CBD. 그럼 요 길이들이 여전히 반지름 n이고요. 요 각의 크기가 2세타고 나는 요 길이가 루트 2k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k를 n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못 쓰겠어요? j 코사인 썼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2세타, 즉 n분의 1은 코사인 제곱법 변형 쓴 거예요. 2 곱하기 n 곱하기 n분의 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너의 제곱이니까 2k제곱. 그래서 nn 약분 하나 하시고요. 요거 2n제곱이니까 양변의 분모 2n 곱하면 2n은 2n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 되겠죠? 2로 나눠서 넘기시면 k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요렇게 k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k값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삼각형 봅시다. 삼각형 CDE 삼각형.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죠? 여기가 k잖아. k. 근데 k를 우리가 방금 몇이라고?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구한 상태고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주어진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공교롭게도 각의 크기 중에서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없어요. 얘는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생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C에서 수선 내리면 요 길이 H 그리고 이 뒤의 길이는 절반으로 줄었겠죠? 2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그래서 요거 뭐 쓰는 거야? 네, 피타 쓴 거예요. 그래서 h제곱은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그래서 통분하시면 4분의 4n제곱이니까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h제곱이 나왔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h는 2분의 루트 3n제곱 플러스 n까지 이렇게까지 h 구해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자, 그러면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n제곱 플러스 n 그래서 요 SN을 뭐해서? n으로 나눌 거죠? 이렇게 n으로 나눠서 n분의 SN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 이해 가니? 그래서 마무리로 할 게 많죠? 아이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4분의 루트 3n 마이너스 n분의 SN이니까 얘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과 3n제곱 플러스 n 곱한 거 이렇게까지 극한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계속 계산하면 그래서 분모 4 앞으로 당길게. 그래서 4분의 1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4n으로 통분한 거니까 분모가 n이죠. 그 다음에 분자는 얘는 nn 곱했으니까 루트 3n제곱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n으로 묶을 수 있고 얘도 n으로 묶을 수 있죠. n이니까 n제곱이 제곱근 빠져나가면 n에 루트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에 3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됐겠지? 그럼 분자 분모 n으로 나누면 너 이렇게 없어졌겠네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래서 유리화해서 마무리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가 플러스인 거 곱했으니까 루트 3n 더하기 루트 3n제곱 블라블라 분의 분자는 앞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3n 제곱했으니까 3n이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뒤에 거 제곱하시면 제곱 끝 날라가니까 얘만 살아남는 거지. 3n 제곱이죠. 루트 3n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시면 제곱 끝 날라가는 거니까 안에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n 제곱에 곱하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전개해 주면 2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살았겠다. 그럼 분자와 분모의 최고 차수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앞에 개수들만 살려서 정답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차근차근 4분의 1배에 분모에서는 루트 3 살았으니까 2루트 3에 분자에서는 2 산 거지.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12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답을 써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루트 3을 제외하고 분자 분모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종 정답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번을 훨씬 29번이나 28번보다 훨씬 빨리 풀고 넘어갔어. 나는 29번, 28번이 훨씬 오래 걸렸거든. 30번 금방 딱 풀고 넘어갈 수 있었어. 나는. 한번 설명 들어봐봐. 해설지처럼 풀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x가 0과 2 사이에서는 fx 이렇답니다. 그럼 그려야 되겠죠? 주기가 2래요. 뭐 주기란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기가 2인 거죠. 사실상. 이 식 반복시키시면 돼. 그럼 fx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그래 일단 그려요. fx부터. 자, 그래서 fx 그래프 그려보면 당연히 0과 2 여기 1 반복하니까 2와 4 4와 6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니까 fx는 ak라는 위치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럼 실제로 요 fx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언제 그 값을 가져요? 이때 그 값이죠. 증가 감소했으니까. 이때 그 값이죠. 감소 증가했으니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결국 이 fx가 그 값을 갖는 위치, 즉 ak는 뭐야? 정수입니다. 정수인 위치에서 그 값을 가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0부터 10 사이에 있는 AK, 즉 정수, 그게 몇 개밖에 없대? 3개밖에 없대. 선생님, 3개가 아니라 0과 10 사이라면 9개 있는데요. 그 9개 중에서 9개의 위치에서 fx는 그 값인 건 맞는데 AK 값, 즉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 사이에 있는 값, 1부터 9 사이에 있는 등비수열 값은 몇 개밖에 없다고? 3개밖에 없다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려면 AN 어떻게 생겼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잘 봐. 1, 2, 3. 이거 뭐 다 쓰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이 중에서 어떤 초항과 어떤 공비를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은 이 9개 중에서 몇 개만 가질 수 있도록 3개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럼 이 9개 중에서 누굴 갖는지 그걸 알아 몰라? 몰라요. 공비가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예를 드는 거야. 이해가 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9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럼 9를 가지면 그 다음 것은 몇을 가져야 할까요? 즉 공비가 몇이어야 할까요? 라는 얘기야. 공비 몇일 수 있죠? 3분의 1일 수 있죠? 공비가 3분의 1이었다면 지금 수열 AK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3이 첫 번째 항이란 말이 아니야. 9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등비수열 A가 있다고. 그리고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 항은 누구를 가질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누굴 가졌겠어요? 1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3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가? 다시요. 만약에 9를 갖는 어떤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 등비수열은 그 다음에 공비가 몇이어야 할까요? 3분의 2일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공비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3분의 2였다면 그 다음 수는 몇이었을 거고 3분의 2였다면 그 다음 수는 몇이겠어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정수 중에서는 9를 갖고 공비가 3분의 2라면 이렇게 3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니, 왜요? 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알았던 거예요. 아니, 왜요? 말을 해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있잖아. 공비가 유리수래매. 분모가 4인 놈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4분의 1, 4분의 2는 안 되죠. 4분의 1, 4분의 3. 인 놈이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어떤 자연수의 놈을 가졌다고 쳐보자.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자연수에다가 분모가 4인 공비를 곱하게 되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될 수 있는 너는 누구밖에 없어요? 8밖에 없죠. 8밖에. 이해가 가? 8이여야 분모 4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8이여서 분모 4를 죽이고 나온 그 두 번째 자연수는 또 4분의 뭐시기를 곱하면 자연수가 나와요?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가 가? 한 번만 더. 만약에 공비가 7짜리였다고 해봅시다. 7분의. 그럼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자연수 이 항은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7밖에 없죠? 얘는 7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비는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야 네가 몇이 될 테니까? 1이 될 테니까. 선생님, 7분의 1 말고 7분의 2일 수도 있잖아요. 7분의 2면 그 다음 누구예요? 2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놈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을 몇 개 가지려면? 3개 가지려면 그래서 공비의 분모가 3인 놈.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인 놈이나 3분의 2인 놈만 된다. 그리고 항은 이렇게 3개 갖거나 이렇게 3개 갖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걸 나는 그냥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겠네 하고 그냥 바로 쓴 거예요. 그럼 공비가 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주의사항은 요 9가 초항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9를 갖는 어떤 수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공비가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어떤 게 맞는지 찾아보려고 케이스 구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얘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플러스 1이니까 a의 r의 n제곱 아니죠? 뭐야? a의 r의 n제곱 플러스 a의 r의 자꾸 왜 이러죠? a의 r의 n-1제곱 a의 r의 n제곱 더하기 a2n이니까 a의 r의 2n-1제곱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얘가 몇이다? 10분의 81이다. 여기까지 된 거죠? 자,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니까 얘는 너무 작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만 비교해서 정답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제곱, 여기서 a 살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 1제곱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a 플러스 a의 r분의 a 분의 a제곱. 그래 분자분모 a로 나누면 1 플러스 r분의 1분의 a. 분자분모 r 곱하면 r 플러스 1분의 ar. 얘가 10분의 81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케이스 1번. 공비가 3분의 1인 경우. 그럼 공비가 3분의 1이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3분의 3분의 1a죠? 그럼 분자분모 3 곱하시면 4분의 a죠? 얘가 10분의 81이다. 그럼 곱하시면 a가 2로 나누면 5분의 162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케이스 2번. 공비가 3분의 2라고 해봅시다. 공비가 3분의 2라면 3분의 3분의 2r이죠. 그러니까 5분의 2r이 10분의 81이니까 약분하시면 r이 4분의 81 이렇게 나왔겠지?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라고 아주 들떠가지고 다시요. r이 3분의 2라면 집어넣으면 3분의 5분의 3분의 2a가 10분의 81이고 그래서 너는 5분의 2a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a는 4분의 81 이렇게 a 값이 나왔겠죠? 그럼 a가 네가 되느냐 네가 되느냐 그걸 확인해 봐라 이런 소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먼저 합시다. 초항이 4분의 81이고 공비가 3분의 2라면 a에는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됐겠죠? 얘가 9를 갖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럼 네가 9를 갖는다면 양변 81분의 4 곱했을 때 3분의 2의 n-1제곱은 9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네가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n이 몇이면 돼? 3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9를 가질 수 있고 그때 공비는 3분의 2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 가질 수 있고 공비가 3분의 2 얘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안 되느냐? 요거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지금 공비가 3분의 1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수열 A에는 지금 초항 5분의 162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역시나 9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나누시면 여기다가 슬쩍 쓸게요. 3분의 1의 n-1제곱이 162분의 45 이래야 되는 거지? 3으로 나눠도 얘가 15에 3으로 나누면 54인가요? 그래서 3분의 1의 거듭제곱이 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인 경우가 탈락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공비가 3분의 2여야 되고 초항이 4분의 81이다. 이렇게까지 정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초항 4분의 81, 공비가 3분의 2. 그래서 나는 7번째 항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7번째 항은 A의 R의 6제곱.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에 3의 4제곱이지?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분모에서 3의 제곱, 분자에서 2의 4제곱. 그래서 9분의 16. 분자 분모 더하시오. 정답은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